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공공배달앱 먹개비 써보셨나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남도가 공공배달앱을 도입한 지 3년이 다 돼가는데요. 그동안의 성과와 한계를 김단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전남 공공배달앱 먹개비의 중개수수료는 1.5%, 민간 배달앱의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가입비와 광고비도 없습니다. 덕분에 소상공인 부담은 크게 줄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한 10% 정도 저희가 차이가 더 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일단 먹개비 자체에서 이제 쿠폰이랑 뭐 이런 거 이제 이벤트를 많이 하니까. 배달비 무료 등 각종 할인 행사에 힘입어 누적 매출액은 출시 30개월 만에 3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한계도 분명합니다. 공공배달앱을 모르는 소비자가 여전히 많고 이용하려 해도 다른 앱보다 가맹점 수가 적어 불편합니다. 이곳 순천 신대지구를 중심으로 국밥을 검색해봤습니다. 민간 배달앱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많은 매장이 검색되는데요. 반면 공공배달앱 먹개비에 검색되는 매장은 한 자릿수에 불과합니다. 새로 가입하는 가맹점과 회원 수도 점점 줄고 있습니다. 지난해 공공배달앱 신규 가맹점 수는 출시 첫 해의 절반에도 못 미쳤고 신규 회원 수도 지난해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사용을 해본 적도 없었고요. 안 했던 이유가 먹개비 홍보 같은 경우는 잠깐 했다가 안 했거든요, 아예. 전라남도는 공공배달앱이 타 지자체에 비해 비교적 잘 정착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 지역사랑 상품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상공인과 소비자 상생 효과는 분명하다며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고심 중입니다. 홍보 동영상을 제작해서 이제 시민 도민분들께 홍보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도 이제 가맹점주분들께 신규로 가입하면 20만 원 정도를 지원한다던가. 이미 공공배달앱 운영을 포기한 지자체도 적지 않은 상태. 지자체의 재정 지원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민간 배달앱과는 다른 경쟁력으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2036년 올림픽 국내 후보지로 전북이 선정된 것과 관련해 전라남도가 지방에서도 대규모 국제 행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해낸 역사적 쾌거라고 평가했습니다. 김영록 지사는 축전을 통해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함께 뛰는 동반자로서 가슴이 벅차다며 전주 개최로 지방이 고루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지사는 또 전남 역시 여수 요트와 순천 근대 5종 등 지원을 통해 감동을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고흥군이 오는 2027년 전남체전 개최지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전남체육회는 최근 이사회를 통해 전남 22개, 시군에서 24개 종목에 걸쳐 2만여 명의 선수와 방문객들이 참여하는 도내 최대 규모 체육 행사인 제66회 전남체전을 2027년 고흥에서 개최하기로 확정했습니다. 고흥군은 전남체전 개최를 통해 33억여 원의 간접 경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남도가 여수공항에 대한 안정성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전남 동부권의 관문인 여수공항이 2026 여수 세계 선박람회를 앞두고 안전시설 조기 확충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고 정부의 둔덕 제거, 종단 안전구역 확대 등 시설 개선을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조류 충돌 예방을 위해 상시 2인 이상 근무 체계를 확립하고 중형급 항공기 운항이 가능하도록 활주로 확장도 함께 건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국토부가 지난해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전국 공항의 시설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여수공항의 경우 전국 15개 공항 가운데 둔덕의 높이가 4m로 가장 높고 활주로는 2100m로 두 번째로 짧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남개발공사의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이 사단법인 한국주거복지포럼 주관 주거복지 우수 사례 공모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해당 사업은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16개 군의 1,000호의 새 임대주택을 월 임대료 10,000원에 제공하는 선도 사례로 청년과 신혼부부의 지역 정착 효과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난 봄 전남의 벼 재배 농가에선 월동한 왕우렁이가 어린 모를 갉아먹는 피해가 확산했었는데요. 봄 농사를 준비하기엔 이른 시기지만 땅속 왕우렁이를 잡기 위해 전남 농촌 곳곳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서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얼어붙었던 땅을 파내는 트랙터 10여 대 뒤로 물기를 머금은 소 크기 소끝입니다. 지난 모내기철 해남과 강진 등 전남 지역 1,500헥타르 논에서 어린 모를 갉아먹는 피해를 입혔던 월동 왕우렁이를 찾는 겁니다. 논을 깊이 갈아엎으면 흙 속에 들어가 겨울을 나던 왕우렁이가 이렇게 외부에 노출돼 죽게 됩니다. 현재 전체 친환경벼 농가 중 90%가량이 우렁이 농법을 활용하며 1헥타르당 12kg의 새끼 우렁이가 매년 논에 새로 투입되는 상황. 그런데 지난해 겨울 이례적인 기온 상승과 강수량 증가로 우렁이들이 겨울에도 죽지 않고 봄까지 살아남으며 문제가 됐습니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우렁이 채집 캠페인도 이뤄졌지만 고령화로 인해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작년 가을에 여기에서 똑같은 이제 우렁이 채집 활동을 했거든요. 75헥타 농사지면서 방구당 1헥타에 12kg씩을 살포를 했는데 저희들이 수거한 것은 굳이 한 200kg 정도밖에 수거를. 이렇다 보니 기계를 사용해 보다 효과가 높은 겨울 논 말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전남. 친환경벼 재배 면적 2만여 헥타르 가운데 벌써 절반이 넘는 농가가 동참해 남도 겨울 농촌의 새로운 풍경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왕우렁이 수거를 통해서 피해 예방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농 깊이가리를 통해서 논 말리기를 하면은 왕우렁이를 효과적으로 퇴치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채집된 월동 우렁이들은 유입 경로 등 체계적 연구에도 활용됩니다. 논 현장에서 왕우렁이가 월동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월동 방지를 막을 수 있는 어떤 체계적인 방제 기술의 개발을 앞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30여 년 전 98%에 이르는 제초 효과로 호응을 얻으며 시작된 친환경 남미산 왕우렁이 농법. 경제성 등을 고려했을 때 여전히 다른 대안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농업계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일영입니다. 직장인들에게는 보편화된 종합 건강검진. 하지만 자영업자들에게는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야 해 다소 부담인데요.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한 찾아가는 종합검진 서비스가 광주에서 처음 시작됐습니다. 주현정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광주 양동시장에서 생선을 파는 정현순 씨. 5년 전 갑상선에 생긴 혹을 치료했던 터라 정기적으로 건강 상태를 확인해야 하지만 비용이며 시간이며 여간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열일 제쳐두고 한 걸음에 달려 나왔습니다. 종합건강검진센터가 통째로 시장 안에 차려져섭니다. 기본검진은 물론 각종 암 진단이 가능한 혈액검사까지 모두 무료. 그래도 걱정부터 앞섭니다. 가기도 시방 놔두고 왔지. 이러고 피를 많이 뽑을 때는 내가 무슨 내 몸에 이상이 오냐고 왔냐고 걱정이 되지. 의료진의 꼼꼼한 설명을 듣고서야 안심이 됩니다. 피를 주고 많이 뽑은 게 걱정이 되네요. 그만큼 오늘 검사 항목을 좀 많이 해드렸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피검사에서 예. 암의 조기 진단을 보는 종양 표지자 검사 이런 것도 했고. 광주 경제지능상생 일자리 재단과 KMI 한국의학연구소 광주센터, 광주시 상인연합회가 손을 잡았습니다. 생계를 챙기느라 운동은커녕 몸이 아파도 병원 치료를 미뤄두는 경우가 허다한 소상공인을 위해 찾아가는 종합 건강검진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광주에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반나절만 운영됐는데도 100명 가까이 다녀갔습니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모두에게 이런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준 거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굉장히 심적으로 침체돼 있고 그런 순간에 건강을 이렇게 챙겨준다는 것은 굉장한 용기를 주시고 1인당 수십만 원에 달하는 검사 비용 등은 모두 KMI 광주센터가 부담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는 거,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사회적 화두인데 본인의 생계 때문에 이것에서 일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정부나 공공이 해야 될 쓸모가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지도 못한 건강을 선물받은 상인들이 크게 반기는 만큼 일자리 재단과 KMI는 더 많은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에게 건강검진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이 사업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여수 앞바다에서 저수온으로 인한 양식 어류 집단 폐사가 크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저수온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망만 일원의 해상 가두리 양식장에서 참돔 등 어류 폐사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70여 개 어가에서 298만 2천여 마리가 폐사해 피해액만 80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습니다. 시는 남해수산연구소의 원인 분석을 의뢰하고 취약품종 어류의 조기 출하를 유도하는 한편 신속히 피해 복구 계획을 수립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순천 지역 고등학교들의 강제 야간 자율학습이 교육 퇴행이자 시대착오적 교육 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성명을 통해 최근 순천 지역 일반고에서 새학기 첫 주 동안 모든 학년을 대상으로 강제 야간 자율학습을 시행하겠다는 안내문이 학부모들에게 통보됐다며 학교를 입시 공장으로 되돌리려는 퇴행적 발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미 기구인 순천교장단협의회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통보하는 방식으로 강행돼 심각한 절차적 문제를 안고 있다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광양경자청이 올해 투자 유치 목표를 2조 2천억 원으로 설정했습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은 최근 개최된 2025년 경제자유구역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2025년 투자 유치 목표로 투자 금액 2조 2천억 원, 기업 유치 30개, 일자리 창출 1,300명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2차 전지 소재 생산부터 부품, 재활용까지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율촌산단 ESS 사업을 1.5기가와트시까지 확대해 입주 기업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덧붙였습니다. 순천시가 나이트 가든 투어를 시작합니다. 순천시는 내일부터 철도 관사마을, 남문터 광장 등 지역의 도심 속 명소들을 둘러보고 동천 선상체험과 함께 국가정원 안에서 아름다운 밤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나이트 가든 투어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가 지난해 4월 처음 시작한 나이트 가든 투어는 7개월여 동안 2,000명의 여행객들에게 지역의 특별한 멋을 선사하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여수 세계 선박람회의 핵심 사업들에 대한 세부 실행 계획이 조만간 구체화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2016 여수 세계 선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선박람회 핵심 사업의 세부 실행 계획을 담은 최종 연구 용역 결과가 이달 초 최종 보고회를 통해 지역에 공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